사실 제가 연구하는 긴팔원숭이는 멸종위기종인데요. 그들을 보호한다는 사명감도 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화여자대학교와 중국 난징대학교에서 긴팔원숭이를 연구하고 있는 박사우 연구원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하는 긴팔원숭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원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는 다 높은 사회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긴팔원숭이는 일부일처제 종인데요. 그래서 한 가족이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낳은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부일처제 종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룹 내의 관계가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와 젖을 먹으면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다가 이제 젖을 떼고 좀 더 독립적이 되면 아빠와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형제와도 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일부일처제 종이라고 해서 이런 양상을 띠는 건 아니고요. 남미의 티티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업고 다녀요. 그래서 젖을 먹을 때만 아빠가 잠깐 엄마에게 데려다 주고 젖을 다 먹으면 다시 아빠가 업고 다니고 이런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긴팔원숭이가 일부일처제 종이라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지만 다른 영장류 학자들이 가끔 긴팔원숭이 연구가 좀 지루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별로 일어난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침팬지 같은 영장류들은 한 그룹에 암컷도 많고 수컷도 많고 나와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는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체들과 싸우고 또 화해하고 아니면은 서열이 있다가 서열이 바뀌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다이나믹한 사회관계를 갖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인간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은 긴팔원숭이가 일부일처제라고 해서 지루하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도 가족끼리 살지만 사실 인간 가족에도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긴팔원숭이의 가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긴팔원숭이가 가족하고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한 긴팔원숭이 가족이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역의 일부가 다른 긴팔원숭이 가족의 영역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역이 겹치는 그 장소에서 다른 그룹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필드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다른 가족과 만났을 때 되게 치열하게 쫓기면서 싸우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날은 서로 만났는데 뭐 그냥 본체 많지 하면서 너 거기 있냐 하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거 먹고 그러다가 아무런 교류 없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어떤 때는 관계가 괜찮다가 어떤 때는 또 관계가 안 좋을까? 사실 동물이 공격성을 띈다는 게 에너지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성을 띈다는 것 자체가 이 동물이 지키고 싶고 방어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수컷이 다른 수컷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암컷의 가임기와 관련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일부일처제이긴 하지만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암컷이 특히 이렇게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는 수컷이 조금 더 다른 수컷에게 공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족과 가족이 싸울 때 먹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 많이 열리는 시기가 있는데 이 과일이 많이 열리는 시기에는 좀 덜 싸우고 과일이 좀 적게 열리는 시기에는 과일이 얼마 없으니까 가족 간의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더 재밌게도 과일이 오히려 적게 열리는 시기에는 덜 싸우고 과일이 많이 열리는 시기에 더 많이 싸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침팬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과일이 적게 열리는 기간에는 과일을 별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없어서 이 얼마 있지 않은 에너지를 다른 그룹하고 싸우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제 과일을 더 찾아서 떠나는 그런 먹는 행동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과일이 많은 기간에는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비축할 수 있어서 그런지 더 많이 싸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컷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였고요. 그러면 암컷은 어떨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긴팔원숭이 같은 경우는 수컷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암컷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좀 뒤에 앉아서 노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긴팔원숭이의 노래가 굉장히 멀리까지 퍼지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노래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이 싸움을 하는 중에 암컷이 노래를 하는 날이 있고 또 안 하는 날이 있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도 암컷의 가임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암컷이 가임기일 때 자기가 더 많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컷이 내가 가임기라는 거를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수컷에게, 또 아니면은 내가 이만큼 노래를 할 만큼 힘이 세다고 광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암컷의 가임기뿐만 아니라 상대방 암컷이 노래를 하면은 이 암컷이 따라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그룹 간의 싸움 중에 암컷이 노래를 하는 게 이렇게 가임기를 광고하고 내 힘을 광고하는 거라면 다른 암컷이 노래를 했을 때 당연히 나도 이만큼 힘이 있다고 광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이 긴팔원숭이 가족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개코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그룹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고 경험치가 많은 개체가 있는 그룹이 다른 그룹을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긴팔원숭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족들 사이에 그렇게 서열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가족이 이기고 어떤 때는 저 가족이 이기고 이런 식으로 서열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긴팔원숭이 가족을 저희 연구 프로젝트가 2007년부터 13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그동안 긴팔원숭이 가족의 영역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적어도 13년 동안은 이 긴팔원숭이 가족들이 서로 이웃처럼 지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웃에게 그렇게 크게 서열이 바뀌기보다는 어떨 때는 이기고 오히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암컷의 가임기가 이기고 지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싸움 후의 행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 인간도 그렇듯이 공공의 적이 있으면 내부의 결속력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 1처제 종인 시클리드 물고기나 호투티 같은 새들도 싸우고 난 다음에 부부끼리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클리드 물고기는 싸움 직후에 같이 평행으로 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느러미를 이렇게 서로 몸을 쓸고 지나간다거나 이런 친사회적인 행동이 많았고, 후투티 부부는 싸움 직후에 서로의 깃털 고르기를 해주는 시간이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 1처제인 긴팔원숭이도 싸우고 난 다음에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제 친사회적인 행동의 척도로 부부 사이의 털 고르기를 조사를 해보니 싸움 전과 싸움 후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싸움 후에 털 고르기를 더 안 하더라고요. 싸움 전에 더 털 고르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더 연구를 해봤더니 긴팔원숭이 그룹이 싸우는 도중에는 먹는 행동을 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다른 그룹의 구성원들이 뭘 하고 있나 주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먹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싸움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먹이를 먹는 시간이 확 늘어났습니다. 침팬지나 고릴라 같이 다른 영장류도 일부 1처제는 아니지만 싸움이 있은 다음에 다른 그룹과 싸움이 있은 다음에 그룹 내부의 결속력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서로 털 고르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긴팔원숭이는 왜 그렇지 않을까라고 비교를 해봤더니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경우는 그룹 간의 싸움이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간의 싸움이 있을 때 심지어 죽는 개체도 있고 심하게 상처를 입는 개체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긴팔원숭이는 가족 간의 싸움이 그렇게 심하진 않고 그냥 가끔 주먹으로 뭐 이렇게 때리는 정도고 아니면 혹은 나무에서 가끔 떨어질 때도 있지만 죽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침팬지라면 죽을 수도 있는 싸움에 나가려면 당연히 이 그룹 간의 결속력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동안 이웃이었던 개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싸움이 부부간의 관계를 급하게 결속을 다져야 할 정도로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먹는 데 더 집중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긴팔원숭이 그룹에게 싸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공격적인 싸움이 있었던 날은 이 싸움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나무에서 자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면 적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 그룹을 다시 만나서 싸울 확률이 확 줄어들겠죠? 제가 이렇게 그룹과 그룹이 만나서 싸우는 얘기만 했는데 사실 공격적인 행동만 있는 건 아니고 친사회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특히 긴팔원숭이 같은 경우는 성체는 공격적이지만 청소년들은 다른 그룹에 있는 청소년들과 좀 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들끼리 노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양가 부모님이 달려와서 이 청소년들을 떼어놨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커서 독립을 앞둔 개체는 이러한 그룹과 그룹 간의 대치가 있을 때 다른 그룹을 관찰함으로써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를 통해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공격적인 행동에 조금 참여를 하면서 내 힘이 어떤지, 다른 상대의 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타인에 대한 정보도 얻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점은 다른 영장류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 일처제인 긴팔원숭이가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단조롭지 않고 얘네도 이 사회 안에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관계도 많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저희 연구 사이트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가서 더 많은 재미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일처제이지만 바람을 피는 긴팔원숭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13년 동안 연구를 했을 때 바람을 피는 거는 한 번도 목격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또 저희가 못 본 사이에 바람을 필 수도 있으니까 친자 확인도 해보고 싶고요. 또 이 가족 간의 유전적인 관계가 어떤지도 연구를 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 그룹에 만약에 나의 외삼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하는 긴팔원숭이는 멸종위기종인데요. 또 멸종위기종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를 하면서 이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사명감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멸종위기종을 연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